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랜만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집결한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전쟁 이야기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로 영상을 꾸며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전쟁 양상이 달라진 느낌이라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앞으로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도 저의 사견을 담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사력 차이만 보면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강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세계에 몇 안 되는 핵 보유국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을 쏘진 않겠지만 여차하면 이스라엘은 핵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핵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오른쪽 끝에 우리나라 위에 있는 어떤 나라도 핵을 보유하고 있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핵을 보유하진 않았지만 핵을 보유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모박스로 표시된 게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주둔하고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이곳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미사일 폭격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날리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들의 전쟁이 10월 달에 딱 시작되었다? 이게 아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에 수많은 게릴라전은 있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하마스에서 한두 발도 아니고 5,000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면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지상군 투입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 공격이 아니라 군인들을 직접 투입하고 탱크 투입하고 그냥 가자 지구를 다 밀어버리는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자 시티 내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24시간 이내에 와디 가자 이남으로 대피하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가자 지구의 중심 지역인 가자 시티를 다 쓸어버린다. 민간인의 피해도 예상되니 미리미리 도망가라. 이런 말을 한 거죠. 가자 지구의 지도를 보면 중심지인 가자 시티는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급한 와디 가자 지역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와디 가자 아래쪽은 미사일 안 쏠 테니까 되도록이면 아래로 도망가라. 이러한 경고를 날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팔레스타인에 비해서 월등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완벽하게 쓸어버리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팔레스타인이 아랍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다 아랍 국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잘못 공격했다가는 다른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팔레스타인의 미사일 공격 배후로 이란이 지목되어 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란에서는 이번 기습 배후설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내가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공격에 미사일을 대주거나 돈을 대주진 않았어. 이렇게 딱 잘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통적으로 이란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이란 시내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이 한창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란의 외무장관이 레바논에 도착해서 취재진들에게 이스라엘의 공격, 전쟁 범죄, 가자지구 포위가 계속되는 국면에서는 또 다른 전선 형성이 진짜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의 외무장관이 레바논을 방문했을 때 레바논의 당국자는 당연히 환영했겠죠. 그리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나와서 이란의 외무장관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다 한패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란이 위쪽에 있는데요.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렇게 레바논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레바논의 사람들이 환호했고 이란의 외무장관은 여기에서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전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선 이외에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레바논과의 전선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네 이렇게 하다가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레바논과도 싸울 수 있어.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도 참전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지만 미국은 이번 전쟁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60억 달러 자금을 재동결시켰습니다. 60억 달러는 8조 원인데요.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이 8조 원의 돈은 다 한국에서 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이란으로부터 한국이 원유를 수입했고요.
이러한 원유 결제 대금 8조 원이 카타르 중앙은행에 있습니다. 원래는 8조 원의 돈이 카타르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란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2019년 트럼프가 이란으로 향하는 모든 자금을 다 막아버리면서 한국의 원유 결제 대금 8조 원이 카타르 중앙은행에 묶여버린 상황입니다. 이란은 지속적으로 이 돈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것을 막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겠죠.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었죠. 8조 원 돈 다시 가져가라. 원유 수출 재개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 전쟁이 터지자 미국에서는 이란 자금 8조 원을 다시 동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어요. 이란이 최근 들어 원유 수출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국제유가 진정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번 전쟁이 커지게 되면 이란이 원유 수출을 제재당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국제유가가 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느덧 WTI 기준으로 87달러까지 다시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이야기지만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원유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팔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가격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정하는 이상한 정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예를 들어 원유를 배럴당 100달러에 팔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아니야 60달러 이상으로는 우리가 안 살게 이것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과 유럽은 한패죠. 그래서 미국이 원유 상한제를 위반한 두 개의 원유 수송회사를 제재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원유 상한제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지속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유 수출을 자제하겠죠.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한몫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란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데요. 전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란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이란은 자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날마다 1700만에서 1800만 배럴의 원유가 이동하는 원유 공급의 핵심 루트예요. 그런데 이게 봉쇄가 되면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에 기여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20에서 30달러 정도 급등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네요. 그래서 전쟁이 격화되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경기 민감주들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빅테크와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증시가 완전히 폭락하진 않았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였었던 기술주 위주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섹터 순환매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란이 참전하고 전쟁이 심화된다면 증시의 조정은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국제유가가 100달러, 150달러 막 이렇게 올라가면 경제 위기 수준으로 증시가 폭락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쟁이 만약에 정말 심각해지면 많은 나라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구촌 나라들이 최악의 선택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시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이러한 것들은 전쟁 상황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방어 섹터의 포트를 일부는 꼭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늘 30% 정도는 해지용 자산을 챙겨가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해지용 자산이라는 것은 통신주, 음식료주, 방산주 이러한 것들을 말한 겁니다. 물론 제 나름의 기준을 섞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자체도 경기 성장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해지용 자산은 일부 가져가는 게 앞으로 투자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